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준호입니다. 자, 지금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뜨거운 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별적인 소식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부실 문제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흔들리게 되면서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터지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소식 때문에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우리의 코인 시장 역시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리플 종목까지도 미국의 지방은행 리스크 때문에 급락했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계속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불안들, 자, 다시 한번 위험하다라는 위험을 알리는 소식들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에 흔들리기보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서 만들도록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터져나오고 있는 지방은행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핵심을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핵심적인 내용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역은행의 부실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쯤 되는 지방은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자, 과거에 진행했었던 상업이나 산업대출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부실 처리가 되면서 대규모의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지방은행들이 줄줄이 도미노처럼 넘어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부실 문제가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공포의 확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코인 시장도 큰 폭의 하락이 한번 나왔던 거예요. 자, 특히나 이번에 지방은행 부실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게 바로 고금리 쇼크 때문이었어요. 자, 한동안 미국의 연준이 계속 금리를 높이게 되면서 모든 이자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됐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대출을 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특히 CRE 대출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CRE가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상업용 부동산을 의미하거든요. 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살 때 변동금리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잡기 때문에 시중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황 자체가 더 어려운 게 이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산 건물 자체가 지금 공실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금리 자체는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있기는 한데 새롭게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인받을 수 있는지 이게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SVB 사태가 재현되나 하는 문제가 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권들로 인해서 23년도에 지방은행들이 붕괴가 되는지 공포가 확산이 되었던 데인데, 자, 이때 순간에 보시면 자, SVB 사태가 일어났던 게 2023년도 그리고 3월쯤 되거든요. 자, 그 기간대가 바로 요 기간대인데, 그때 당시에 리플 가격 자체가 얼마였냐면 400원대였다 요 말이죠. 자, 그 당시에도 조금은 상승하다가 눌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 문제가 다시 한번 해결되고 나니까 어때요? 깔끔하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후에도 계속 시장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가격대 자체가요, 당시 400원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죠. 23년도 대비 9배나 넘게 상승을 했다는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리플이 또 지방은행의 부실 문제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무기가 또 있죠. 리플이 최근에 뭘 신청했었죠? 리플이 또 미국에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은행업에 진출을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제 리플이 OCC의 승인을 공식적으로 받게 되면은 연방 및 주 정부들의 감독을 받는 공식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전통 은행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원래 리플 자체가요, 태생부터가 금융을 혁신하고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이에요. 자, 불안정한 현재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미 다 갖춰놓고 이제는 제도권 안으로 아예 들어가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서 심장처럼 가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XRP 리플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가치는 여기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자, 심지어 지금처럼 지방은행에 문제가 있는 순간에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도 다시 한번 기나긴 아랫꼬리를 달고 이번 주말 동안에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그 증거고요. 자, 지금 세력들의 단가 자체가 아랫자리에 있는 3,000원대부터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윗자리의 가격대가 머무르고 있는 동안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가격대가 3,500원대죠. 자, 그럼 리플이 지금 언제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냐, 우리가 언제부터 매수를 적극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요게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관심사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고점 자체가 계속 낮아지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하락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계시고 무섭다라고 느끼고 계실 텐데, 자, 우리는 지금 이 공포 자체를 반대로 기회로서 활용할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지금 세력들의 의조 자체가 명확하게 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들이 계속 누르고 있는 이 라인 자체를 선으로 쭉 이어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 자체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가까이 보면은 지금 세력들이 신기하게도 이 자리에 닿자마자 계속 아래로 가격을 꾹꾹 누르면서 어떻게든 시장을 눌러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핵심적인 배경 자체가 17일에 있었던 지방은행의 부실 문제, 그걸 계기로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쭉 빼면서 지금 개미들을 모조리 털어버리겠다, 이런 걸 작정하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아래에 닿기만 하면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게 그 핵심적인 증거이고요. 자, 이거는 세력들이 지금 뭔가를 의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부터 이 의도를 풀어헤치고 상승으로 끌어올려 줄 거냐? 반대로 누르고 있는 이 선 있죠? 이 선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력들의 누름은 전부 다 끝나고요. 이제 매수로서 확실하게 돌려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자리가 바로 핵심적으로 그 자리에 붙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지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핵심적인 자리가 바로 3,600원대, 이 3,600원대를 강하게 뚫어주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한번 상승을 쭉 이어가면서 4,000원 가격까지는 일단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으로서 일단 10% 정도는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가 있다, 이런 그림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뉴욕 증시 지방은행 부실 문제가 터졌을 때 암호화폐에 대해서 퍼지는 건 아닌지, 시장이 더 추락하면 어떡하는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언제부터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10%의 수익을 지금부터 차분하게 쌓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인 자리가 왔을 때 물량을 적극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쫙 빼고 나와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량을 꾸준하게 늘려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자, 우리가 또 10월 19일자로 13%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사인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10% 수익을 매일같이 쌓아가는 연습, 요거를 해야 되거든요. 자, 메타디움 종목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자, 메타디움 종목 매수가로서 23.7원 아래부터 모아가자, 이렇게 공유해드렸고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빨간 색깔 매수 신호 떠있는 이 자리입니다. 자, 세력들이 누르는 자리 끝에서 다시 한번 매집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렇게 공유해드렸는데, 자, 그렇게 계속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자리 맞춰서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곧장 상승을 해가지고 목표가로서 봤던 자리 26원 정확하게 찍어주면서 오늘의 고가로서 26.4원까지 도달해주는 거 보이시죠? 어때요? 대박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들어간 자리로부터 쭉 올라가지고 이렇게 13%까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나왔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받는지예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물려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올라가는 줄 알고 내가 들어갔더니 시장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물려있는 고통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힘든지 아시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곧장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핵심적인 자리에서 들어가서 쭉 거래를 하고 수익을 본 다음에는 그냥 차트 꺼버리고 쉽니다. 자, 하루 종일 차트 쳐다보면서 힘들 필요 없죠. 자, 이렇게 수익 보면은 나가서 오늘 같은 주말은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요, 오늘같이 장이 무겁게 눌리면서 횡보하고 있는 날에도 자, 매일같이 10%씩만 딱 수익을 챙기자, 요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 20% 30%씩 수익을 내는 날도 나오고요. 자, 심지어 이렇게 많이 내지 않더라도 매일같이 10%씩 내면은 이게 30일 동안 꼬박 반복을 하면은 우리가 300%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금 자체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우리는 한 달 동안 3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챙겨가는 거고, 자, 200만 원으로 하잖아요. 그럼 600만 원입니다. 자, 어때요? 꾸준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 전부 다 무료로 여기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종목들 거래해야 되는지 정보들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초대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의 댓글란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여러분들 초대해드릴 수 있는 링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파란 색깔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수 매도의 맥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는 소통방 옆에 체크해주신 다음에, 자, 지금 시장이 빠르게 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잖아요. 자, 답답한 나의 보유 종목 혹시라도 있으면 해결 전략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옆에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자로서 여러분들께 자동 링크가 하나 발송이 될 거예요. 자,
초대받아 보실 연락처 010 땡땡땡 입력하신 다음에 제출까지 눌러야지 완료가 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자로 제가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들어가서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들어와서 이 자리를 볼수록 우리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이 더욱더 커져요.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차트 분석하는 거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차분하게 진행하면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메타디움 종목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자,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저점들을 이렇게 쭉 이어보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하락할 때 어디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하죠? 이 선에 맞고서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도 쪽으로 눌릴 자리가 전부 다 나왔다. 눌릴 대로 눌린 지금 저렴한 자리이고 어디서부터 다시 세력들이 들어올릴 준비를 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전부터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던 자리 있죠. 자, 이 자리 그리고 비슷한 자리까지 내려오기만 하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선을 이렇게 쭉 이어놓고 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까지 와가지고 세력들이 계속 이 자리부터 매수로 매집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미리 파악한 다음에 정확하게 세력들의 의도와 마찬가지로 매수를 차분하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매수로 들어가자마자 곧장 이렇게 올라가지고 수익을 확보해 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걸 통해서 13% 수익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곧장 상승해서 빠르게 챙길 수 있었죠. 자, 일단 우리가 수익을 챙겨야 되는 이유가 전고점 부근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면 한 번쯤은 막힐 수 있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닿으면 정확하게 수익을 챙겨야 되는 이유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은 별로 못 보셨을 거예요. 자, 대부분은 뉴스를 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사세요. 이런 뉴스 나오니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실 텐데 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핵심적인 자리를 노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가격을 통해서 어떤 자리가 핵심인지 이렇게 직접 다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실시간으로 계속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나 그동안 왜 하필이면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비밀 자체가 차트에 전부 다 숨어 있으니까요. 자, 지금 바로 댓글란에 있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원리로 지금 시장이 작동되고 있는 건지 전부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 시장의 상황 자체가 계속 뜬 소문들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난 1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터트려가지고 밑으로 쫙 하락했었죠. 자, 그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7일 돼가지고 다시 한번 지방은행의 부실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2차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지금 뭐냐면은 확정된 소식이 아니다 요거예요. 자, 지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지방은행이 부실 문제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두 차례 하락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뜬소문이나 그럴 수 있다는 위협하는 소식들 가지고 겁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튀어오르는지 요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대응이라는 거를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안전하게 계속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소통방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더 다양한 종목들과 차트 분석이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럼 제 개인 채널 만들어놨어요. 자, 여기 있는 코인 내비게이션 검색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파란 색깔 보시고 클릭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다른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올려놨으니까요.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상 한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